북한의 이번 도발과 관련해서 신종우 학구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이다. 그리고 고체 연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북한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신빙성은 좀 높습니다. 뭐 공개된 사진만으로 다 봐도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은 분명하고요. 예. 특히 이제 부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 운영되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같은 경우는 발사 충격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콜드런치로 발사되는데 북한도 이번에 똑같이 콜드런칭으로 발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고체 연료 ICBM인지 뭐 액체 연료 이용한 ICBM인지 발사 단계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발사 단계보다는요. 오늘 네. 공개된 사진의 화염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지요. 예.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화염이 퍼지는데 화염이 퍼지고 액체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화염이 모이는데요. 오늘은 전형적인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의 화염의 형태입니다. 예, 고체 연료 미사일이 액체 연료보다 더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겁니까? 예, 당연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액체 연료는 연료주입 과정이 필요하니까 사전에 좀 탐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습 공격 능력을 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북한이 공개한 내용의 사진들을 보면 터널에서 작전 대기 후에 터널에서 이제 대기하는 사진도 보여줬는데요. 그 말은 북한에 있는 온갖 도로 터널을 이용해서 엄폐 위에 있다가 바로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예. 북한이 발표한 걸 다시 보자면 1단, 2단 분리된 게 해상에 안전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속보가 나오자마자 일본 쪽에서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던데 이게 북한은 안전하게 1단, 2단이 목표한 지점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북한이 주변국들의 그런 안전까지 고려한 발사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안전을 고려했다면 미리 그 발사 사실을 알리고 하겠죠.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북한이 이제 그 화성 18 ICBM의 1차 발사다 보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고체 엔진을 사용한 ICBM을 발사한 날이 어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고도를 혹시 높일 경우에는 일본 홋카이도 본토에 낙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홋카이도에 낙탄하지 않도록 조절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발사는 북한 미사일 개발사의 또 다른 변화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면은 북한 이제 고체형 ICBM을 최초로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ICBM 개발 최초로 정상각도 시험도 이루어졌어요. 예. 1, 2, 3단이 다 한 건 아니고요. 네. 1단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단이 정상각도로 비행되는 게 일본 방위성 레이더에 이제 탐지가 되니까 예. 경로상으로 이제 홋카이도에 낙탄할 가능성 또는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어제 낙탄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북한 매체에서는 이번에 발사한 게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로운 유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체 연료 ICBM이 한국의 삼축 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킬체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킬체인은 탐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예. 기존 액체 연료보다는 사전 탐지될 확률이 좀 낮죠. 그러다 예. 보니까 킬체인뿐만 아니라 삼축 체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체 연료 사용하면 킬체인으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빨리 발사가 되는 걸까요? 킬체인으로 파악이 좀 많이 어려운 겁니까? 예, 파악이 된다고 안 된다고 딱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예. 기존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발사 과정이 워낙 이제 기술적이기 때문에 예. 발사가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참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예, 내일 4월 15일 김일성 탄신 뭐 생일이잖아요. 네. 그 시기도 고려해서 이렇게 고체 연료 발사 이렇게 도발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뭐 과거 태양절 즈음에 그 핵실험을 하거나 신형 ICBM을 공개한 게 북한의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예. 이번 이제 고체형 ICBM은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사에서 그 한획을 좀 긋는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예. 태양절을 즈음에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1차 발사는 고도가 3,000 정도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고도가 3,000 정도 올라가는 ICBM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9,000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제 서부 해안 정도로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예. 오늘 변칙적인 이제 궤도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 뜻은 신형 이제 화성 18 ICBM 같은 경우는 고도가 3,000이 아니라 화성 17처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7차 핵실험이나 다른 발사 도발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지금 확장 억제 전략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지만 예. 그에 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프로그램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신형 고체 엔진 ICBM까지 등장하고 앞으로 전술핵을까지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장 억제만으로 북한을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한미가 좀 강도를 높여서 대응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은 좀 의문이 드는 건 여전히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조구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